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의 드론 테러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4차 산업 먹거리 드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4일 드론 10대가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을 공격해 불이 나면서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 이 때문에 사우디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자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5%인 약 570만 배럴 생산이 차질을 빚게 됐다. 드론 10대가 국제 유가에 충격파를 주고 세계판을 뒤흔들면서 드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번 테러에 사용된 드론은 대당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1억 원 정도로 세계 경제의 경고등을 켠 셈이다. 드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곧바로 반응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등 4차 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17일 국토부 간부들이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줄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는 드론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중국 등에 뒤처진 데 대한 아쉬움이 담긴 주문이다. 글로벌 민간 드론 시장의 강자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다. DJI는 상업용 드론 부문에서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팬텀을 비롯해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군을 선보이며 2006년 창업 이후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했으며 2017년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 DJI를 맹추격하는 건 프랑스 페롯이다. 2007년 드론 사업에 뛰어든 페롯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드론을 원격 조종하는 AR 드론을 만든 업체다. 상업용 드론 부문에서 가성비를 앞세운 DJI 등 중국 업체에 밀리며 점유율을 잃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의 단거리 정찰 드론 프로그램 업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등 국방, 군수용 드론 시장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 드론 업체들의 글로벌 활약도는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드론 업체들은 DJI 기술력의 70에서 80% 수준으로 평가된다. 드론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컨트롤러 기술 수준이나 여러 전자부품을 하나로 모아 최적화하는 기술에서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다만 한국은 신호 위조를 통해 불법 비행하는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 부문에선 가장 앞서 있다. 지난 6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 연구팀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했다. 안티-드론은 테러를 목적으로 폭발물이나 무기를 장착한 드론은 사람들과 주요 시설로부터 즉시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무력화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김 교수팀이 개발한 안티-드론 기술은 위조 GPS 신호를 이용해 드론의 위치를 속이는 방식으로 드론을 납치할 수 있는 기술이다. 김 장관도 안티-드론을 제시하며 세계 드론 시장에서 퀀텀 점프의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지를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으로 느껴집니다.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진 지금 무기의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무인정찰기 또는 무인항공기 드론이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군사무기의 많은 과학과 기술적인 부분을 담아 개발하고 이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도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이 군사무기에 접목이 된 시점이 1970년대라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당시 국군은 북한과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방공망을 교란시키고 대공화력을 약화시킨 뒤 전폭기를 투입하려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드론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드론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드론이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드론은 실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는 기체 또는 항공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원격 조종하는 기기,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자율 비행하는 기기,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자체 환경 판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로 나뉩니다. 그리고 지상 통제 장비 및 통신 장비, 지원 장비 등의 전체 시스템을 동칭하는 것이라고 위키백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군사적으로 드론은 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을 탑재하여 감시, 정찰, 정밀 공격 무기의 유도, 통신 정보 중계, EAEP, 디코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이란 혁명대의 수장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격해 이런 기능이 담긴 무기의 사용은 정말 미래의 무기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드론을 이용한 기술력이 앞서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항공모함 보유국과 항모정보, 한국형 항공모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국방부 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쉬워요. 시청 후 구독하기와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지를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유럽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오늘날 이 국가들은 선진국이라는 지위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력도 가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의 기술력이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 개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드론 선진국이라 말하는 미국, 중국,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그리 늦게 시작한 후발주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드론을 이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여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에 이르죠. 그리고 약 4년이라는 개발기간을 거쳐 무인기가 개발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사용 드론 솔개라는 무인기죠. 만일 당시 솔개를 이용해 계속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MQ-9 리퍼와 중국의 CH-5, 유럽의 미런처럼 막강한 무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설계를 응용한 군사용 드론의 개발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인력 감축을 진행하였고 연구진은 흩어지게 되었으니까요. 드론 연구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있었고 미군에 의존한 국방력에 신무기 개발에 대한 적극성도 뒤처졌습니다.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1990년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걸프전이었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력 침공한 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승전국이 되죠. 그때 드론을 이용한 폭격을 확인하게 된 우리나라 정부는 다시 군사용 드론 무기 개발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던 대한민국 한국의 핵무장 계획.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도 북한처럼 핵실험하고 핵무기 개발했었다. 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더욱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지를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의 핵폭탄 실험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보유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시점에 1년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정찰용 드론인 송골매를 개발하게 되죠. 실전 배치는 2000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 주야간 정찰용으로 군단급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에서는 무인항공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보잉사와 MOU를 체결하고 무인항공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2019년에는 500MD 무인 헬기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 중인 군단급 중고도
무인기 커스-FS가 개발 및 시험 비행에 성공하여 곧 양산에 들어가 전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스-FS 중고도 무인기는 고도 10에서 13k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하늘을 날며 100km 떨어진 곳까지 각종 정찰 장비로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국산 무인 정찰기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기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머지않아 드론 선진국들과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에 큰 안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공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날까지 드론의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